다음은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이제 뭐가 올라있냐면요.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도 요새 잘 되지 않고 그런 데가 남편과 의견 충돌이 많아서 더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첫째, 장사를 한다. 그 다음에 남편과 같이 한다. 그 남편과 의견 충돌이 많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운동선수도요, 시합에 이기면 힘이 안 늘다 그래요. 시합에 져봐요. 축구 예를 들어봐. 시합에 지면은 선수 서로 불평불만이 많아요. 패스를 제대로 안 해주고 수비를 못해서 그랬다. 골키퍼가 잘못했다. 또 공격수가 골을 제대로 못 넣었다. 그래서 서로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장사가 잘 될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장사가 안 될 때는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조금도 뭐 있을 수 있고 부부가 같이 식당에서 장사를 하시고 있는 모양인데 그 식당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조그만 판매업을 하고 있다든지 그게 다 같이 통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부부가 같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답을 또 원할 테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제 요새는 기 에너지라도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장사가 안 돼서 팔려고 내놓은 식당에 들어가면은 서늘한 기운이 나요. 다 느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정집이나 뭐 식당이나 뭐 사업체나 마찬가지예요. 싸운 집에 들어가면 싸우고 난 집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썰렁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걸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을 느끼니까. 그러고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 친구 집에 가는데 친구가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럼 가보면 실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럼 어떤 사람은 비율돼서 얘기하지만 아침에 울더라. 그냥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거 아니더라도 집을 나서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자연히 그냥 그런 거냐? 이게 원체 이런 기운이 있는 거냐? 이제 그거를 불교에서는 그래서 즐겁게 사는 사람은 즐거운 일만 있고 또 짜증내며 사는 사람은 짜증낼 일만 있다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증거를 어떻게 대라? 그냥 과학을 들먹이면 그 과학은 사람이 아는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증거를 대봐라. 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대겠습니다. 그럼 불교 얘기를 그러면은 짜증내는 사람은 짜증날 일만 있고 또 맨날 즐겁게 웃으며 사는 사람은 웃을 일만 있다. 그것이 불교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되게 성언양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들의 말은 믿어도 된다.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실험하고 연구한 결과들을 갖다 들이대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애로움과 행복이 바이러스 전염된다. 그런 말이에요. 행복도 전염이 되고 옮겨간다는 거예요. 애로움도 전염이 된다. 그럼 이것이 이제 미국 시카고 대학의 조지 카시오프 교수하고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타 키스 교수하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파울러 교수 세 분이 4,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결국 애로움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 즐겁게 살고 행복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을 받는 거냐 못 받는 거냐, 이거를 연구를 해본 거예요. 한두 달 해가지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명 해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년 동안 연구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애로움을 타면은 요게 쭉 시간이 흘러가면 2년이 된 가운데는 가족이라든지 친한 친구의 52%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애롭게 살면은, 그렇게 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2년 동안 쑥 살펴보니까 같이 사는 가족들이라든지 또는 친한 친구라든지 52%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애로운 마음이. 사람이 죽는 것도 살 만큼 살아가지고 백수 살고, 나이가 많이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또 병으로라든지 불임식간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가면은 그 기운이, 슬픈 기운이 다, 들어가면 거기서 깔깔대고 우는 사람 없잖아. 다 슬픈 표정을 하고 슬픈 기운이 엄습해 오잖아요.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행복을 느끼는 사람, 즐겁게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가족에게는 15%가 행복의 기운이 증가되고, 이게 하루에 한두 번 만나고 이틀도 만나게 친구니까 친구는 9.5%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 기운이. 친구의 친구는 5.6%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 행복 바이러스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거리까지 측정을 했어요. 면적, 반경 1.6 평방킬로미터 안에 있는 사람은 전염이 되더라. 응? 이게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건 부처님 하신 말씀이 맞죠? 응? 그 행복한 마음도 전염이 된다. 또 여기 이제 다른 자료를 보면은 생각과 감정도 전염이 된다. 2010년에 반더빌트 대학과 노트르담 대학의 관계자들이 296상 부부를 대상으로 우울증의 증상에 대한 변화를 조사했는데 부부간에 이 증상이 전염이 된다. 네? 화나는 생각, 우울증, 나쁜 생각, 또 기쁜 생각, 부부간에는 절대적으로 전염이 되더라. 마치 병이 전염되는 것처럼 그렇더라. 그럼 지금 아까 질문 사항이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한다. 응?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서로 다퉈가면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장사하기도 싫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무슨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불교적인 얘기로 돌아와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최종적으로 남는 우리의 감정은 어떤 거냐? 식욕은 죽어서도, 귀신이 돼서도, 영혼이 돼서도 없어지지 않더라. 식욕. 그 다음 우리 인간의 본능이, 종족 번시간이, 그러니까 성욕도 없어지지 않더라.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대개 이제 성인군자처럼 태어난 척 하지만은 두 가지에서 이 두 가지를 버릴 수가 없지 않는 거냐, 아니냐? 그러면 요새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보살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개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을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다른 사람 다 그런데 나도 그런다. 근데 옛날에는 어렵게 살 때는 어떻든지 간에 뭐 방이 많지가 않으니까 한 방을 썼지만 요즘은 아파트 같은 데 방이 2개, 3개이 많으니까 되게 의견 충돌이 나고 또 뭐 상대방 관계가 들리고 그럼 각 방에 이제 다른 방에 자고 방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역할도 있겠죠. 각방 쓰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그것만은 아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 같이 장사를 하면은 한 집에서 같이 지내고 또 사업장에 나서 같이 또 하루 종일 지내게 되면은 짜증낸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헤어졌다 만났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가 설명을 할게요. 예전에 저 영등포 시장에서 그 양키물건 장사 그래 옛날에는 그 장사 잘 됐어요. 전에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이 저 둘이 똑같이 부부가 출근해가지고 양키물건 쭉 가게도 크잖아요. 두 서너 평 삿다리 오키 내리고 올리고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제가 보살들끼리 얘기해. 아니 보살은 참 좋겠어. 뭐가 좋으냐고. 아니 신랑하고 이렇게 그냥 부부가 같이 맨날 다니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그랬더니 그 보살이 악담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이상하잖아요. 같이 늘 다니는 걸 좋다 그러니까 악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고 이제 한 보살이 물어봐. 아니 당신도 겪어보라고. 아침에 눈 떠서 밥 해 먹고 나면은 그 가게나 출근하자고 핸드백 들고 옆에서 지켜서고 화장실 가도 문 앞에 지켜섰다가 같이 나오고 또 친척집이라든지 아는 사람들 지인들 결혼식이 있으면은 또 가게 문 샷다 쭉 내리고 같이 가고 그냥 24시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아우 지겹다 그러는 거예요. 보살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남자 여자는 부부간에 서로 떨어져 살아서 만났다 헤어졌다는 것도 방법이 된다.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부터 나오냐 하면은 오래 같이 살다 보면은 좋은 점, 나쁜 점 다 수하는데 그렇게 몇십 년을 뭐 20년, 30년, 4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좋게 지낼 수만은 없다. 왜?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냥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나서 일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이 오는 손님 중에서 남자 손님한테 친절하게 해주면은 그게 또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또 남편이 찾아오는 여자 손님한테 친절하게 해주면은 화가 난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들 먹고 사는 장사인데 사업인데 그 사업 이전에 부부간의 정이 거기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친절하면 어떻게 해? 장사가 안 되는 거지. 친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이 의심을 가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애정 싸움이 말을 하지만은 그게 불이불식간에 나타나니까 그것을 집어 던진다든지 말투가 뭐 이상하게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전에 아는 분 중에서 이제 기도해 주러 가보고 사무실도 방문해 보니까 이 의류 이제 수출을 하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데 두 부부가 출근해 같이 출근했다 퇴근했다 같이 하는 사무실 한번 가서 보니까 여보 스님 오셨는데 저 차 좀 타오고 뭐 하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사업체 사무실에 왔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여보 당신하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래. 여기 사무실에 일단 나오면은 두루 여보 당신 하지 말고 하다면 사장님이라든지 뭐 실장님이라든지 무슨 두 직책을 가지고 불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돼요? 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 이제 물건을 보고 이 물건을 사가고 공장에서 뭐 제품을 만든다든지 수출한다든지 사서 가져와 이제 활용을 할 거 아니냐, 사가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 이제 둘이 있어가지고 여보 당신에 가면서 이제 그러면은 사업자 입장에서 장사하고 사업체에서 하는 이 고객이 찾아온 사람이 자기도 자기 가정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소비를 적게 하려고 생각하고 자기 가정 생각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소침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직책을 부르세요. 여보 당신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 당신은 가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신경 써서 해보세요. 그랬어. 근데 여하튼 간에 어떻든 간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뭐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아무튼 여기 질문한 분이 식당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러면 남편이 주방에서 있든지 주방에 또 주방장이 따로 있든지 또 서빙을 뭐 보살에 해준다든지 부부간에 나눠서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게
이 음식을 만들 때요, 기분이 안 좋으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내 몸의 기가 음식에 전해진다는 거예요. 손맛 그러잖아, 손맛.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둘이 부부간에 티격태격하고 다투고 화합이 안 되면은 음식 맛도 안 나고 그 식당 안에 분위기도 공기도 좋지가 않고 그래서 손님이 밖에서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좋은 기운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운전하고 하다니 가끔가다 공동묘지 근처에 가봐요. 이상한 썰렁한 기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동네에서 흉가 주변을 가봐요. 기운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알지만 뭔가 싫은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식당이 부부가 둘이 티격태격하고 의견 충돌이 나고 그러면 음식 맛도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고 가면 서비스도 안 좋고 대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찬을 만들면은 손님이 오면은 사랑에 넘치고 정에 넘치는 무엇도 갖다 주려고 그러고 더 주려고 정성이 깃들여지는데 둘이 티격태격하고 다투고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나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망하게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제발 부부가 화합이 안 되면은 그날 식당 문을 열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화합해서 좋게 지내든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는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건 식당이건 판매업이건 어느 데건 부부가 같이 하는 사업체에서 화합이 안 돼 가지고 둘이 의견 충돌이 나고 그러면은 이건 절대로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둘이 손님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 부인이 밖에 남편이 손님 대접을 하면 음식을 만들어서 보면은 여자분들이 오면은 거기다 예쁜 여자들이 오면은 남편이 친절하게 잘하면은 그게 본분인데 혹시 질투가 난다는 게 그게 자기도 모르는 그런 감정이 쌓인다는 거예요. 장사 일선에 나가 있지만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하면 잘못되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화합해서 같이 사업을 하면은 의견을 정으로 그렇게 사업하고 내 집에 온 그러니까 불자들 입장에서는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관세음보살을 보고 그래서 절에 가서는 열심히 절하고 아까운 거 돈도 새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면은 손님들이 내 집에 오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 생활한다 생각하면은 잘 친절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잘못하면은 장사 문 닫는 게 낫다 차라리. 부부가 절대 화합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세월을 오래 쭉 살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싸우고 쥐어뜯고 살더라도 한 방에서 지내라. 각방 쓰고 뭐 어디 휙 나가고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살풀이 얘기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살풀이. 그 어떤 살풀이 하면은 그래요. 살풀이 하면 무슨 뭐 바가지 깨고 뭐 칼 집어 던지고 무슨 뭐 귀신 내쫓고 그런 거 살풀이로 하는데 진정한 살풀이는 스킨십 그래요. 스킨십. 부부간에 여보 손이라도 잡고 아우 오늘 장사하냐고 고생 많았어.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는 손이라도 잡아본다든지 한번 이렇게 포옹을 해준다든지 마찬가지로 애들도 엄마 아빠 떠나서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일 당하고 그러고 엄마 그려서 집에 뛰어오면 한번 안아주면 하루 종일 애썼던 그런 일들이 눈 녹고 그 순간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살로 푸는 거예요. 사람들 싸우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싸우고 난 다음에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해시키는 사람들이 악수를 시키잖아요. 이게 살풀이에요. 살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부간에는 서로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장사하시는 부부가 같이 상업정선에 나가서 같이 장사하신다면은 제발 화합해서 오손도손 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사업 성공을 시키는 거다. 그게 안 될 바에는 참 문 닫으라. 과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성 감사합니다.